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심춘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154억 5,370만 원, 집행액 18억 6,730만 원으로 집행률은 12.08%입니다. 2025년도 신속 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목표액 75억 590만 원 대비 집행액은 10억 5,800만 원으로 14.10% 달성했습니다. 이하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부터 1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장호 관광지 내 개인 재산권 보호 등 3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현황입니다. 정하동 187-5번지 1원에 웰컴 센터 등 4개 동으로 조성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은 24년 7월 삼척관광문화재단에 위수탁하였고 임시 개관을 거쳐 24년 9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시 개관 당시 입장객 14,000여 명을 포함해 24년도는 22,956명이 방문하였고 25년은 4월 기준 7,912명이 찾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에는 우기 대비 배관 수리 및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7월 초 하반기 기념관 관리 운영 위탁금 3억 9,600만 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두 번째, 새천년 해안도로 선라이즈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동 산 81-2번지 1원 인도교와 경관 조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2억을 포함해 총 10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4년 11월까지 하부공 기초 설치를 완료하였고 25년 5월 관광 기둥 좌우 설치, 6월 중앙 기둥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망대 상부 구조물 및 경관 조명, 관광 기둥 및 거더 거치, 데크 및 난관 설치 등을 8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 가곡 유황 온천 및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온천과 가곡 캠핑장은 23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가곡 영농조합 법인에 위수탁하였고 가곡 캠핑장 대부료는 4,600만 원입니다. 맹방 캠핑장은 22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월드산업 주식회사에 위탁하였고 25년 대부료는 5,600만 원입니다. 관광객 및 매출 현황입니다. 가곡 온천은 24년 84,171명, 25년 3508명 등 11만 4천 명이 방문하였으며 매출액은 12억 9,700만 원입니다. 가곡 캠핑장은 관광객 7,356명에 매출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맹방 캠핑장은 관광객 3만 892명에 2억 6,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맹방 캠핑장은 위탁기간 만료에 대비해 민간 위탁 재추진을 위한 관리비 산정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침 가곡 유황 온천 위수탁 협약서, 지도 점검 등 관련 자료는 2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네 번째, 삼척 루지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원더급 임원리 입원지 일원, 루지 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비는 503억 원이고 사업자는 삼척 루지 주식회사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11월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25년 5월 불명토지 5필지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 협의가 완료되어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용 재결 신청상 연락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의제 협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8월까지 마무리하여 9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5번째 이끼 폭포 이끼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계읍 묵언리산 115번지 1원 목재데크 전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끼 폭포 주변 정비 사업과 함께 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6번째 지정관광지 현황 및 향후 관광지 관리 개발 계획입니다. 지정관광지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등 총 4개소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조성사업 시행 결과 개발 완료 8개소, 개발 중 2개소, 미개발 6개소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1권역과 3권역, 초당 관광지 2권역, 장호 관광지 용화 숙박 시설 지구 등 미개발 지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속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맹방 관광지 2권역 분묘 이장률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삼척해수욕장 초당 장호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7번째 정라유원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하동 1번지 정라유원지 일원 리조트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100억 원이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시에나 삼척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2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5년 6월 16일부터 구 팰리스 호텔 절거를 위한 펜스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시에나 삼척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1단계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제협의, 2단계 유원지 확장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8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하동 188번지에서 5분동 231-3번지 1원 인도교와 경관 조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9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교량 상부 구조물 거치 데크 및 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여 24년 7월 준공하였고 25년 5월 교량 시점부 항만 부지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하동 48-228번지 1원에 113면의 평화의 다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손실 보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우 의원입니다. 가곡 영농조합 법인에서 가곡 캠핑장하고 그 유황 온천 가곡 유황 온천 운영과 관련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았더니 가곡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달라 감사기간 중안에 이제 뭐
일상적인 이런 우리가 뭐 조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질문을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11가지 정도를 물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물을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2022년 12월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가 있느냐고 했더니까 자료가 미개체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해요. 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가곡영농조합 법인에서는 설명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또 들어보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일부러 하질 않았는데 가곡면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조인성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뭐 설마 자료가 없으니까 안 냈지만은 이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없는 설명회를 이분들이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초기 운영 자금의 문제하고 언제 개장을 할 거냐 그게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개장 전에 사람이 채용이 돼 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수탁되고 난 다음에 삼척시가 위탁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원되기 전에 우선 먼저 초기 자금을 투입을 하면은 나중에 보전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 운영 자금 1억 원하고 직원 숙소비 보전해 주겠다. 근데 이게 설명회를 안 했다고 하니까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지금 감사 법무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이건 감사를 해봐야 돼.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22년 12월 주민 설명회 자료권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보니 저희가 이제 온천을 개장에 임박한 시기에는 준공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의 가곡 그 온천 쪽을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주민 설명회 같은 이제 온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거는 22년 9월로 해서 그 개발자문위원회 이후에 마지막 안건으로 해갖고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자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설명회하고 이분들이 주민 설명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개장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초기 자금이라든가 어떻게 사람을 고용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추측하건데 네네. 이제 쭉 다 관련되시는 분들을 민간인들하고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설명을 했겠죠.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설명인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연관 초기 운영 자금과 연관되는 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삼척시하고 가곡영농조합 법인과 송사가 걸려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경우에 그 초기 운영 자금을 1억 원을 지금 이분들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삼척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그리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이 민간 수탁을 하면서 그 가곡 온천 위수탁 관련 협약서 체결에도 저희가 그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운영 수입 자체 그 거둬들인 수입에서 이 운영 관리비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개장 준비를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네네. 돼요. 2월, 3월 두 달을 먼저 했죠.
당초에 협약은 2월 달에 하려고 협약 자체를 2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협약이 이제 이게 됐나요?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이죠. 네, 네. 그 2월 그러니까 4월 7일 날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4월 7일이죠. 네, 네. 그죠? 예. 그럼 2월, 3월 2개월은 인건비가 이게 가곡용농조합 법인에서 인건비가 나갔겠죠. 예,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죠? 예, 예. 수입은 4월 7일부터 발생이 되는데 예. 그럼 두 달간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4월 아마 7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이제 초기 운영 자금이라는 게 우리는 삼척시는 공식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산이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기간 준비하는 두 달 동안에는 이제 2달 아니었죠. 처음에는 한 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장을 하고 준공식을 하는 날에 개장을 못했어요. 못한 사유가 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물이 새 가지고 저수조에 물이 새 가지고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목욕탕이 안 되는 거죠. 온천이.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 가서 그 기간을 간 게 공식적으로 4월 7일 날 개장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장하고 제가 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2달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검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현장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부서에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네.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보다도 이제 점검 뭐 이제 일반인들은 대체로 감사라고 여기는데 여기 뭐 단어대로 하면은 지도 점검이에요. 네, 네. 지도 점검을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제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까지 몇 번 이루어지나요? 2번 했습니다. 23년도에 한 번 했고 또 24년도 지출권에 대해서는 25년 1월 달에 했습니다. 24년도에 합동 점검이 있잖아요. 그 합동 점검이 23년도에 한 겁니다. 23회계연도. 그러니까 23년도 7월 달에 예, 예. 7월 달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대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7월 달에 지도 점검 이래서 23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간 5일간 하고 네. 그다음 그거는 관광개발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8월 14일부터 열흘 뒤에 8월 31일 기간 중 5일을 그 기간 중에 기획조정실 감사부서에서 다시 점검이 예, 나가요. 감사팀에서 한 번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2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 법무 감사를 사업 실적 자료를 전반적으로 해서 3번 나가요. 그 한 달 사이에. 그죠? 여기 운영 지원 계획 이래 가지고 점검 결과들도 다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24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합동 점검 계획 이래 가지고 지도 점검을 실시해 알려요. 조치 계획 보고도 하고. 한 번 더 있는 거죠? 25년 1월 달 말씀하신 아니요. 24년 1월 22일부터 24년 여기 여러분들이 그 관광개발과에서 내준 자료에 있는 예, 거예요. 예. 자료에. 그다음 1월 달에 있어요. 금년 1월로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개장 이후에 만 2년이 안 되는 20개월 동안 3번이 이루어지고 한 번은 한 달 내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장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그러니까 영농조합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라든가 가공 면민들 입장에 제가 왜 가공 면민이라고 칭하라고 하면은 가곡 유황 온천은
가곡 면민들 전체의 돈이 투입되는 온천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초기에 어떻게 됐는지. 예. 땅을 사는 문제, 여기 가곡 면민들 돈이 5억인가 투자가 되죠. 투자기보다도 이제 땅을 유황 온천을 빨리 좀 실행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토지주가 땅을 못 내놓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삼척시에서 감정 평가하는 오바되는 금액은 가곡 면민들 돈을 대겠다 해서 5억을 대줘. 맞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네. 그런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곡 면민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가곡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운영하면서 이렇게 점검이 한 달 내내 해야 되고 또 몇 달 안 있다가 또 하고 금년 1월 달에 또 하고 그러니까 가곡 면민들은 가곡 영농조합법이 뭘 크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매번 저렇게 감사를 받느냐 그렇게 늘 불신하는 거죠. 의원님, 그거는 아마 그 첫 번째 그 지도 점검을 할 때 그 기존에 이제 초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계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 보완해서 이렇게 몇 차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건 뭐 삼척시의 우리 삼척시청의 그 권한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곡 면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원가 계산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 원가 계산서가 있어요. 여기에 그 위탁비 산정 결과하고 두 가지 다 있어요. 여기. 네. 예. 근데 그분들 주장은 여기에 이제 시의회에 그 내는 글에 의하면은 그분들 주장은 처음부터 수익 구조를 너무 과다하게 봤다. 수익이 나는 거를. 그래서 이분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위탁료를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데 돈이 남는데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남을 거다 했는데 벌어들이긴 뭐 얼마 못 벌어들였는데 적자가 5천만 원씩 났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수익 보전을 어떤 식으로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역 결과물은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기초로 삼는 그 객관적인 자료로 해갖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만일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그 주 뭐 40시간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용역비가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 위탁 계약 자체를 저희가 위탁 비용을 안 주고 수입해서 돌아서 운영하게끔 되었다면은 이 저기 수탁을 받는 법인에서도 수익금을 보고 예산을 가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 수익금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봐가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되었다고 한다 해서 이 5억을 다 수익과 비용으로 다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데 네. 그 과장님이 아주 저나 과장님이나 아주 선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용역 결과의 원가 계산이 얼마나 여기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걸 이걸 뛰어넘어서 아니야 잘못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건 아주 경직성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경비. 그 경직성 병기는 딱 틀에 박혀 있죠. 법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게 만약의 경우에 운영하는 사람이 3명을 여기서는
2명을 고용해서 계산을 했으면은 해보면 적자가 나면 저절로 한 명을 인원을 줄이겠죠. 비용을 줄이려고. 다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걸 예측된 걸. 자, 캠핑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게 숙소가 10개다. 10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매실이 나갈 거다. 방이 팔릴 거다. 근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먹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단열이 안 돼가지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아무리 돌려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손님이 왔다가 화만 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글을 써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면 캠핑장을 조성했는 삼척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캠핑장 설치할 당시에 그게 이제 일체형으로 이제 캐러반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보통 되어 있다 보니까 단 뭐 저희가 이제 물품 그 조달로 해서 물품은 구매를 했지만은 이 물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갖고 그래도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비교 분석을 해서 최선이라고 하는 걸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아마 최선인 걸로 예, 그렇겠죠. 선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네. 누굴 뭐 특정 업체를 물건을 사주기 위해 가지고 그 뭐 단합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 예.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단열이 안 되니까 겨울철에는 여기 이제 다 전기 그걸로 돼 있죠. 네네. 예. 그다음 전기를 또 많이 써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전기요금이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느냐? 캠핑장 전기요금이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월 지출이 그게 한 달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월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한 400에서 500 나가죠. 예, 성수기 맞습니다. 때는 그죠? 네. 예. 전기요금이 네. 그 정도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장호 캠핑장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나가나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관광객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사본부실장님 뒤에 계시니까 위원장님 잠깐 네. 감사본부실장님 이야기 답변. 네, 마이크 주세요. 그 캠핑장에 네. 이제 하우스를 드리는데 네. 단열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는 원가 계산 용역을 했던 팀에서는 이런 일들을 예측을 못하고 용역을 한 거죠. 용역 미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용역을 잘못한 걸 그 자료를 가지고 삼척 시청이나 시나 가곡 법인에서도 영농법인에서도 전혀 의심치 않고 잘 됐을 거라고 보고 다 계약도 하고 다 선의의 행위들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는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안 나죠. 물건이 안 좋으니까 집이 안 좋아, 하우스가 안 좋은데 민박을 여기서 하겠느냐, 캠핑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 가곡 유아원청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죠, 지금. 네. 그죠? 유황 온천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에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요금이 아주 큰
비용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네. 예.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해줄 수 있다는 보전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그게 이제 협약서 상에 예. 예, 그런 운영 조건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공공요금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적자를 이제 삼척 시가 바라보는 적자하고 가곡영농조합 법인이 바라보는 적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가곡영농조합 법인이 10명의 직원을 쓰다가 10명의 직원을 쓰다가 사람이 이제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줄이는 행위하고 기본적으로 이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어렵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전혀 이 전기요금이 한 달에 3,700만 원 많이 나갈 때는 3,700만 원. 3월달 같은 경우는 24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4,410만 원이 나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네네. 노력을 함에도 이거는 4,400만 원이면 사람 10명의 인건비예요. 10명의 인건비. 전기요금이 그전에는 23년도에 2천 몇백만 원씩 나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나가는 꼴이에요. 네, 성수기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성수기에도.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많이 나가요. 23년도에는 2,600원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성수기에 3,100만 원이 나갔어요. 24년도에 작년 3월 달에는 성수기가 아닌데도 4,400만 원이 나갔고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400, 한 1,000만 원이 더 업이 된 거죠. 전기요금이. 업된 이유가 히팅 펌프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히트 펌프를 이제 그 법인 측에서 그 겨울 동절기에 이제 그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만큼 온천수가 데펴지는 이 속도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증설 요구를 해서 증설했습니다. 정설을 했는데 예. 정설을 했는데 당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이제 뭐 건축물의 구조상의 설계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히팅 펌프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물건들은 삼척시가 다 해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시설 예. 공사를. 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운영 적자 지속 시 공과금 등의 하나에는 재정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정산 후 지원할 수 있다. 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세 공과금은 저희가 이제 집행하고 있어서 추가로 지원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지금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그 다른 방법으로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재정 지원을 하려면은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하세요. 그다음에요. 위수탁 관계면은 소위 말해서 관리소장을 여기서 충원을 해요. 삼척시가 네. 인건비를 대고 그 인건비를 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기관제라든가 무기계약직 뭐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건 몰라도 시의회에는 뭐 전혀 한 번도 동호회를 구한 적이 없어요. 뭐 동호회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관리소장을 충원을 했는데 위탁을 했으면은 위탁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의원님 동의하죠?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관리소장이 나가가지고 뭐 왜 이 사람을 관리소장을 채용을 했는지 뭐 채용 계획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보면은 채용의 필요성을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적으로 맡겨두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을 받은 기관은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이 가곡 온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날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을 삼척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과 지출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23년도에 그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 법인에서 저희가 여러 번 독촉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또 시정 요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비를 투입을 안 하면은 지원을 안 하면은 저희가 그 법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은 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적자가 나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 관리소장을 이제 채용한 거는 법인 자체에 이제 온천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지도 점검에서 발생한 부분이 개선도 안 돼서 저희가 지도 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 지도 관리 감독하는 의미에서 이분을 거기에다가 새로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법인의 모든 거를 체크를 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이 법인이 이제 회계 쪽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하니까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예.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 사람이 나가면은 예. 시장이 내보낸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어차피 그죠? 삼척시가 계약을 한 직원이니까 예, 아니, 이제 위임을 받았다고. 위탁한 곳에다가 예. 위탁을 받아 있는 법인이 있어요. 그 예.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 조금 알아서. 전에 하는 말씀은 예.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해주고. 네. 근데 그건 그쪽에서 법인에서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내보내놓고 그쪽에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가르쳐 주게 돼. 그럼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삼척시장에.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시시콜콜 따지면 그 사람이 다 관리감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가 가곡 네. 영농조합 법인이 유명무실해져. 그런 데서 갈등이 생기면서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지 저는 이걸 지도 점검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권한을 어디까지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 말 거냐. 두 번째가 제일 큰 문제가 갈등을 만들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서로 말 못하죠. 그러면 삼척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갈등을 어떻게 해서 해소할 거냐?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가곡 영농조합 법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곡 면민들이 돈을 5억을 들여가지고 대신 땅값을 물어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1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10년 만에. 가곡면이 없어질까봐. 그랬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갈등 구조를 뻔히 아는데 가곡 면민들 다 알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 삼척 시민만 모르고 삼척 시청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소 나갈 거냐? 그리고 발전적인 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낼 거냐? 전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저희도 이제 바라는 게 가곡이 이제 그 온천을 이제 그 마중물로 해갖고 그 지역이 그 지역 있는 주민들이 채용이 되고 거기가 활성화되는 걸 삼척시도 가장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 조율이나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갖고 온천이 활성화되는 게 저희 기대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온천이 활성화가 되고 캠핑장이 잘 되려면은 가곡 영농조합 법인이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이 누군가로부터 굴복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럼 책임을 가곡 영농조합 법인에서 다 책임을 법인 대표가 이거 경영을 잘 못하고 이런 걸 물어야 되죠. 가곡 면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과장님, 우리 가곡 온천에 대해서 서론적인 것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생략하고 이 4월 7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죠? 예. 4월 7일 날 개장을 하였는데 초기 비용이 1억 원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혹시 과장님이 들으셨나요? 투입된지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네. 그 법인에서 음,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네네. 이게 본 의원이 이번에 알았는데 1억 원을 그러니까 4월 7일 날 개장을 하잖아, 그죠? 네네. 개장하기 전에 우리 가곡 온천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가곡 온천이라는 것은 온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죠? 네. 이게 가곡 온천을 운영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력이 가곡 온천을 운영하는 경력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7일 날 개장함에 있어서 정말 실수 없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전에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먹고 이러는 비용을 들여서 한 2달 정도 운영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비용은 알고 계셔요? 예,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총 1억 원인데 이제 여기에는 그 대표가 명시가 됐으니까 이름을 댈게요. 민경범 대표였거든요. 예, 당시 예.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감사나 이사에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이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네네. 그래서 초기 비용이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초기 비용을 우리가 이게 협약서에 보면 수탁관리협약서 제12조를 보면 과장님 네. 이게 매번 사업의 실적이나 이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걸 그러니까 이번 달이 6월이면은 다음 달 7월 10일까지 매달 보고를 하기로 돼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걸 보고를 받으셨을 때 거기에 1억 원을 대출을 한 게 그 금액이 혹시 이자가 발생했거나 대출 원금이 상환이 되거나 하는 걸 보셨어요? 이자가 집행되는 거는 맞습니다. 원금은요? 그게 원금이 포함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예,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저는 우리 과장님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좀 지적을 해드리면
매달 이렇게 10일까지 그 사업 계획서를 집행을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지출이 된 게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가 나가는 게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이 이자가 이 금액이 한 달에 이렇게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5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빠져나가는데 지출이 되었는데 이 지출 금액이 이게 무슨 금액인지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아, 그게 원금인지 네. 이자인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저희는 이제 초기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비용 예, 이자 예. 부분만 예. 그러니까 이제 원금까지 같이 갔답니다.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도 그게 뭐 이자 부분이 나갔다 그러면은 초기 비용이 만약에 1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계속 그 우리가 용역을 아까 말씀 주셨잖아. 우리 가곡 온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출은 얼마인지 총 지출이 그리고 총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관광개발과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의뢰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매년 적자가 1억 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여기에서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단독으로 온천 단독으로 이제 했을 때는 적자가 발생하지만 네. 캠핑장하고 통합 운영한다면 흑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용역을 보면 그 우리 가곡 온천은 1억 원 이상, 1억 한 2천 정도 이상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우리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출면이나 수입면을 따져 보면 약 1억 원 이상, 2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이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용역이 나왔다면 저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면 가곡 온천이 거기 사회적 기업인 가곡 영농 법인이잖아, 그죠? 네. 가곡 온천은 별도로 가곡 온천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주셨으면은 용역이 이렇게 1억 이상 만약에 지출이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으면 3년 계약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약을 했으면 협약을 했으면은 이걸 1억 원을 1억 원이든 1억 2천이든 아니면은 관광개발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 용역하고 걸맞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 위수탁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수탁 협약서 상에 네.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자가 났을 때 관리 그 사용료 면제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공 제세 공과금에 대한 지원 밖에는 지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초기 그 운영 자금이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작은 그 영업장을 하나 낸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초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시설 개선이든 뭐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3년도부터 이제 그 온천을 오픈을 4월 달부터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쌓이려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법인에서도 그 직원들을 채용해 갖고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 협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네.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이란 건 알고 초기 비용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초기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에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초기 운영 자금이 예. 얼마가 들어가든 그 수입이 이제 몇 개월 동안에 수입이 발생해야지 관광객이 와야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기간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에는 최소한 초기에는 운영 자금이란 게 준비돼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많이 소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조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게,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면 왜 캠핑장하고 가곡 온천을 연계해서 같이 수익 구조를 같이 받느냐에 따라서 한번 드려요. 왜 한 말씀 드리고 예, 예. 말씀 시간을 드릴게요. 예. 온천은 온천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캠핑장은 그걸 민간 위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민간 위탁 들어가면 그 규정상에 만약에 용역을 봐서 1억 원 이상이 수익이 발생한다고 용역에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니까 연간 우리 임대료를 5천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원이잖아. 그죠? 네. 5,500만 원을 우리 시에다가 세액 수입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예. 그러면 따로따로 하지 않았나요? 왜 따로따로? 가곡 온천은 가곡 온천대로, 아니면은 캠핑장은 캠핑장대로 하지 않았나요? 협약은 분리해 갖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따로따로 했어요. 네네. 그런데 수익 구조도 같이 왜 그렇게,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온천, 그분들의 얘기가 주장이, 온천에 매년 1억 이상이 적자가 나지만 캠핑장에서 1억 원 이상이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거든요, 시에서. 네네. 그러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이 별개로 운영했을 때 이제 적자가 나니까, 온천이 크게 적자가 나니까 그 캠핑장과 통합 운영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이 협약서는 별도로 돼 있지만은 계약은 그렇게 통합 운영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됐었잖아요. 건축물 예, 예. 준공이, 예. 가곡 온천이 네. 아직 준공 검사를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건축물 사용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사용 승인은 받았지만은 네. 사용 승인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가 받기 전에 예.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면은 네. 건축물 등본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용 승인을 못 받으면은 등기 절차로 넘어갈 수가 넘어갈 없습니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협약서를 보면 예, 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반드시 들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보험을 들려면 예. 이 건축물 등기부 등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험을 들 수 있나요? 그게 거기에서 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보험 가입이라는 거는 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 해서 네. 지금 건축물의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온천이 건축물 사용 승인은 안 됐지만은 재정 공제해에 영조물 배상 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과장님, 네. 만약에 안전보험이 네.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네. 보험이 어디에 보험이 들었는지 혹시 아셔요? 어디 건축물에 보험이 들었는지, 안전보험이? 그 법인에서 가입한 네, 법인에서 영업- 가입된 보험이. 그게 국민인가 뭐 이렇게 아니 어떤 건축물에 들어있는지 아셔요? 보험이? 재정 공제에 가입돼 있는 걸 말씀한, 거기에는 온천 건물뿐만 아니라 네. 그 주차장 뭐 이런 시설 시유, 그러니까 삼척시 소유 건축물이든 그 삼척시 소유 저 땅 위에서 무슨 피해를 입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재정 공제에 제가 말씀을 한번 네. 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예. 보험이 크고 작고 이렇게 다친 분들의 보험이 처리가 됐는데 예. 그건 어디 보험에 들었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조격장 있지 않습니까? 예. 조격장에 보험이 들은 걸 이렇게 연계시켰는데 2025년도부터는 그 보험회사에서 그거는 조격장으로만 볼 수 있지 가곡 온천이나 캠핑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보험을 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누가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답변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네. 우리 삼척시가 전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러한 뜻을 비쳤나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음. 그게 아마 그분들이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영업 배상 책임 영업자가 가입해야 할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외에 네. 삼척시가 한국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영조물 배상 그걸로 모두 들어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시나요? 예예. 음. 그 영조물 배상과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요. 예예. 그래요. 정리 한번 하면 과장님 이게 가곡 온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곡 면민들의 수건 사업이 한 30년의 수건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10여 년간 걸쳐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준공이 되면서 개장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뤄지고 지금도 현재 누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사전에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했다. 그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걸로 운영을 하려고 애썼고 그 다음에 캠핑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책임성이 있게 그분들이 좀 부족했다면 정말 잘 보완시켜 줘야 되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약 기간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갈등만 계속 만들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의원은 정말 아쉽습니다. 예, 의원님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뭐 어차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에서 지도 점검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는 있지만은 어차피 위탁 협약이라는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은 그걸 좀 성실히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마무리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 위탁을 많이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민간 위탁에 하면 예.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은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잘못되면 감사도 할 수 있고 네.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본부장이라는 그 관리소장 명부로 그걸 관리하도록 하면 제가 본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조금 보고 있고 그에 맞게 잘못 운영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은 우리 감사실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도 운영하려고 사전에 1억 원을 진짜 어려운 돈을 대출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그렇게 잘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 구조를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또 가곡 온천 휴양마을 리조트 사업도 지금 추가로 지금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연계해서도 꼭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잘 풀어주시면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해당 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이게 민간 위탁을 준 것도 관광개발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해서 잘 운영할 수 이분들이 진짜 가곡 영농법인이 잘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3년 동안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서로 도와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가곡 영농조합법엔 그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가곡 지역구위원으로서 다니면 우리가 영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곳에서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영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곳에도 소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번 만큼 소리가 나고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가 발생된 만큼 소리가 나는데 가곡은 면민 안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하고 면민들이 또 얘기하는 소리가 서로 상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가곡영농조합법인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디 적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가곡영농조합법인이 비영리 단체인가요? 비영리는 아닌 걸로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삼척시에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게끔 우리는 관광개발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가곡에서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익단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곡영농조합법인에서 좀 노력을 하신 게 흔적이 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죄송하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이익 단체라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줄여야 되는 부분은 줄여야 네, 되고 맞습니다. 네. 전기료가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한 부분에서는 누수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협력 관계에서 이점이 떨어져야지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가곡 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당히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면민의 조합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그 법인들하고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물려 있으니까 이게 한쪽의 얘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적자 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갖고 우리가 관광개발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그 적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1억 8천에 대한 이익이 이제 매출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캠핑장에 대해서 거기 1억 8천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어요. 맹방에서는 2억 3천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요. 네. 계약 금액은 가곡이 4,600만 원이고 맹방은 5,600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기료가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1년간 대부료고 맹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입찰로 진행했기 때문에 매년 그 대부료가 5,600하고 똑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가곡 같은 경우에는 첫 해는 5,500이었지만 그 다음 해는 감정평가로 해갖고 지금 이제 4,600인가 조금 이렇게 줄었고요. 다운됩니다. 네네. 예, 이렇게 매출의 그 매출과 거기 어떤 거기 세를 주는 금액의 대부료가 조금 적고한데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때 과연 이게 적자가 나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적자가 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지원 방법 그리고 또 가곡영농조합법인이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뭐 관련 뭐 법령이나 이런 걸 다시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옥 영농조합과 삼척시 갈등이 상당 기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갈등 해소를 위한 삼척시의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인에서는 원하는 게 아마 그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현실적으로 지금 체결돼 있는 협약서 외에 저희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찾지를 못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이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개발계에서 중심을 딱 잡고 네, 양쪽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내서 적자가 나죠 지금. 네네.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간에 이 가곡 영농조합이
성공해야지만이 삼척시와 가구 또 그리고 우리 삼척 시민들이 모두 함께 가는 그런 좀 좋은 사회가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자꾸 소리가 나면 이거 안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뭐 갈등이 상당한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제 시민 제안이 들어왔던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위기 의식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하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시 입장에서도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이 마을이 잘 되고 이런 쪽을 원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쪽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시에서 바라는 그렇죠. 게 바라는 그겁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적자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당초부터 처음에 이제 그 개장 그러니까 운영 개시를 이제 늦게 2개월이 늦게 한 이유 자체가 누수로 인해서 이미 그 건물의 어떤 누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분명히 그 누수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수를 잡지를 못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손해 피해를 입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헤아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왜 전기료가 많이 나온지 또 분석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이 적자의 원인이 거의 뭐 전기료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과금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캐러바닝 쪽에 뭐 단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단열을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네네. 이런 것도 해서 적자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시의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갈등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가 이 마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시가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예. 만나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어떤 자잘못 이런 것 따지기 전에 시에서 책임성 있는 어떤 그런 자세로 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영농조합 법인이 지금 형성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마을에서 어떤 수건 사업이었고 여태까지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마을에서 추진한 이유는 그분들이 마을이 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 이분들이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려고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다른 것도 추가로 네, 질의 네. 좀 하겠습니다. 예. 19페이지에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련해서 지금 이쪽도 지금 준공 검사가 나지를 않았죠. 저희가 5월 27일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났고 네. 어제 등기가 나왔습니다. 등기가 났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런 어떤 시의 어떤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건축법에 네.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른 일반 개인 사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건축물 사용 승인이나 등기가 안 나면은 영업 자체를 못하게 돼 있는데 건축법에는 그 공공건축물 특례 규정 때문에 등기 없이 이렇게 미리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게 그렇죠. 가능하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 검사를 하는 게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 의원은. 예. 그래서 좀 파악을 해서 예,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20페이지에 썸라이즈 명수화 사업 관련해서요. 네. 지금 이제 8월에 준공을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거기 선라이즈 사업은 8월 말 정도 되면은 예. 여기 날씨만 크게 뭐 이렇게 뭐 태풍이나 이런 게 없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 준공을 한 데 있어가지고 예, 어떤 뭐 그냥 그 하나 선라이즈 명수화 사업해서 저 스카이워크 그 하나만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뭐 주변에 어떤 그 다른 뭐 사항들은 없으세요? 저희가 뭐, 그걸 이제 예. 8월 말쯤 돼갖고 선라이즈가 되면은 기존에 그 바로 앞에 있던 소망의 타업을 공사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복원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한 24면 정도 더 만드는 그 네. 작업까지 주변 정리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하고요. 네네. 그 주변에 이제 뭐 먹거리라든가 기타 어떤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별도로 먹거리 시설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만 예. 덜렁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 주변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 거기에 주변에 어떤 먹거리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차지할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예. 자연적으로 이제 예. 그런 그런까지 시설들은 예측도 못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뭐 예, 그거는 좀 예. 그렇죠. 그렇게 뭐 입장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하고 검토를 해서 유료할 건지 무료할 건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이런 부분이 그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사회 소비를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네네. 어떤 여건들을 조성을 해야지 그냥 그 와서 그 머물르고 구경만 하고 가시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저 정랑항 쪽으로 좀 근데 그런 유인할 수 것들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지를 가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소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루지 관련해서요. 네. 이게 삼척 루지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이 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죠? 이게 벌써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저도 이제 사업 부서에 와 보니까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의제 처리 각 뭐 환경청이든 뭐든 의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뭐 한 6개월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루지 같은 경우에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느라고 거의 뭐 한 1년 이상을 빨리 저희가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래도 빨리 한 경우입니다. 이 사업자의 예. 어떤 뭐 의지라든가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업자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단합니까? 예, 예. 빨리 이제 오픈해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뭐 다들 이제 가곡 유황온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 그 뭡니까 그 온천 그 돔하우스 같은 경우 보니까 네. 화장실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물이 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어진 게 보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있으면 내려가니까 그 판넬 자체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돔하우스라든지 캐러반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화재 난 데도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또만 불났는 그 전선 자체도 보니까 가느라 그래서 불량 전선이야. 그래서 화재 난 게 이렇게 보니까 나도 사진 찍어 왔는데 화재 난 그 모양 그대로 있더라고. 그게 그대로 방치해 되더라고. 돔하우스에. 그러니까 직접 한번 가서 직원들이
가서 한번 잡아요. 잡보고 진짜 뭐가 불편한지 그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계속 손님들이 줄어들고 왔던 사람들이 또 오게끔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형편없으니까 계속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시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 점검을 네. 내가 대폭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 한 번 이미지가 훼손되면은 안 오거든. 네. 그 관광지가. 그래서 어쨌든 온천이든 간에 뭐 국민여가 캠핑장이든 간에 가곡을 원스톱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가 캠핑장 관련해 갖고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그 보완을 해서 좀 사람들이 좀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봐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온천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잘 되도록 운영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잘못된 부분들만 자꾸만 찾고 이러다 보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어떻게든 그 불협화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도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풀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그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전체 주민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 부분들도 시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성도 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잘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주변 이렇게 제가 한번 위에 올라가 보고 주변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대대적인 어떤 지역 그 주변 정비도 좀 필요하고 좀 어수선한 게 많더라고. 근데 그걸 한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 도민체전 12일 6월 11일에 이제 도민체전 전에 이제 임시 개통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정라진 쪽으로 그 다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주차장이 정비가 되면은 이 보는 이제 삼척교에서 진입해서 거기 주차장 쪽으로 해갖고 좀 이제 시각적으로도 아니면 편리한 부분으로도 거기가 이제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분은 계속 오픈할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예. 거기에는 뭐 CCTV는 있지만 안전요원은 배치가 되어 있나요? CCTV가 저희가 9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기 그 재난 그 CCTV 24시간 상황실하고 조인이 돼 있어서 계속 그 관리 감독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주변 정비가 네.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서두르겠습니다. 이 보니까 뭐 유리 위에 올라가서 유리 부분들도 그대로 그러니까 좀 그렇고 네, 그 네. 밑에 부분들도 양쪽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한 상태에서 네.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이강호 의원님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삼척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초기 자금, 운영 자금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전기 요금이 들어가는 것들. 아까 그리고 감사본부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건 좀 초기 왜 이렇게 구입하게 됐는지. 또 아까 우리도 동료 정현철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카라반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것들이 왜 지금 가보고 앞으로 이게 정말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럼 재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잘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만들어서라도 나중에 위원장님 네,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은 네,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면은 뭐 다음 주에 보고를 하겠지만은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는 감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있다고 봅니다. 책임성이. 네. 그래서 별도의 보고서를 받아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관광개발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가감 없이 해주고 그런 보고서를 좀 잘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건 끝났고요. 이사부 독도 기념관 앞에 네. 이건 시민들 의견이에요. 저도 늘 다니면서 그게 좀 불만이고 뭔가 불만보다도 아직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독도 기념관 앞에 그 독도 기념관이라는 그 사인물이 있고 그 옆에 그 정문이 있죠. 네. 내가 질문 그대로 할게요. 하단도 아니고 정원도 아니고 꽃밭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주민들 눈에는 자풀이래 자풀. 차라리 갈아 엎어가지고 주차장 만들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재단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네. 시가 투자를 하든지 그래서 예쁘게 뭐 정원을 만드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재투자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양희전 의원님. 네, 질의해 짧게 한 주세요. 말씀만 드릴게요. 저기 캠핑장 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비용 추계를 봤는데 3억 원이라는 게 수입이 도저히 조금 납득이 조금 안 돼요, 과장님. 거기가 우리가 다른 캠핑장 뭐 장호라든가 또 타 지역에 보면 탁 트인 바다 쪽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캠핑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바쁜 일상생활에 지쳐 있다가 이렇게 한번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만의 공간이라든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나무 한 그루 없이 따닥 붙어가지고 너무 붙었어요. 붙고 이게 너무 공간이 너무 개인 공간이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하천 있긴 있는데 여름날 뜨거우니까 어디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3억이라는 게 나누기 환산해 보니까 어이구 일일 뭐 하여튼 금액이 엄청난데 이게 조금 수입이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은 바다 쪽에 있는 캠핑장이 이러한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면 온천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가 244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지원하는 게 네. 그리고 읍면동으로 나가면 마을이나 통이 약 한 270개 리통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나가는데 어르신네들이 관광을 하루 일일 관광 나들이 가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 덕구 온천으로 가신다 하거든요. 우리가 가곡 온천이 있는데 덕구 온천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서운해요. 우리 지역에 온천이 그렇게 우리 지역 사람들도 운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맞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과라든가 해당 과에다가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우리 가곡 온천을 이렇게 시설이 조금 뭐 이용하는데 조금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해줘야 되고 이용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특히나 또 우리 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이렇게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그렇게. 예,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동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동해 그 돗제비골 네. 가보셨잖아요. 예, 그 인근에 상당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간임원이. 예, 근데 우리 삼척의 새천년 해안도로 선라이즈 명소사업은 여기보다가 규모가 더 커요. 예, 그래서 단장은 거기가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 동네 저 주민들로 해가지고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게 고정식이 아니어도 이동식 어떤 상가라든가 그런 거를 좀 다 입점을 좀 시켜가지고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추가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가곡 6억 온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의견들이 또 이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 현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수렴해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곡 유황 온천이나 국민 여가 캠핑장을 한번 시설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온천장 건물 일부에 누수 등 하자가 지금 있어가지고요. 4층 역시 누수가 많아서 현재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전년도 4월 7일 오픈했지 않습니까? 23년도 23년도에. 네. 그런데 지금 지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 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또 보수도 하고 있지만 그게 적절한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직원들과 함께 가서 한번 보시고 네. 일일이 체킹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곡 유황 온천 같은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곡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30년 이상. 그래서 지금 그걸 어렵게 했는데 이거 가곡 유황 온천을 해준 한 거는 뭡니까? 가곡 주민들한테 소득 창출될 수 있고 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수가 되면서 영업을 못한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를 법에 잣대를 대고 계속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조금 그 가곡 주민들하고 우리 시 집행부의 겨울만 깊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제가 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또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광개발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가곡민들과의 시 집행부와의 어떤 그런 갈등의 고를 조금씩 좁혀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곡 요가 온천 운영 적재에 따른 재정 지원 계획과 향후 위탁료 이제 부분에 있어서요.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도 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시에서 지금 건물 지은 것이 지금 준공검사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이제 임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물론 가사용 승인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공이 되지 않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가지고 또 이제 이용객 안전사고가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영업 배상 책임을 들고 영점을 배상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나서 정식 보험을 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72페이지요. 루지 사업이 아까 늦어지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불명토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야. 토지 문제하고. 기존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네네네. 의제 협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 그게 부분이 이제 1년에서 가장 1년 큽니다. 6개월 걸려가지고 그게 예. 가장 크다. 그럼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건 다 해결됐고 지금 현재는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 협의가 돼서 지금 6월 24일까지 수용 신청에 따른 연락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다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좀 공정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략적인 관리 역량과 또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돼야 된다 보거든요. 진행 과정에 이제 거의 다 해결돼 가지만 진행 과정의 병목을 면밀히 좀 파악해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해서 이 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요. 정라 유원지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7년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주요 행정 절차 실질적 사업 착수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4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 지연이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 관리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제 사업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 점검 체계나 단계별 관리 기준을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지난 12월 작년 12월 이제 고시된 이후에 이게 이제 1단계 구역하고 2단계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구역은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이고 2단계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 2020년도에 시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2단계까지 확장을 하려면은 도시 기본 계획을 올해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기본 계획에 2단계 사업을 영역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강원도 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 지금 기본 계획 반영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게 사업이 지금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네네. 물론 이제 우리 삼척시나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 부지를 맡게 된 시에나 측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우려도 사실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실적과 향후 자금 투자 투입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혹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이나 이행 미흡 시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도시 관리 계획을 받고 이분들이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만일 뭐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 하든가 이런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그 계속 독촉하면서 사업을 빨리 촉구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라 유원지 개발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에서는 과연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지를 모르고 라는 우려의 시신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에나가 충분한 재무적 기반과 또 이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에나의 재무 구조라든가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사전 검토나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떠세요? 시에나가 이제 뭐 저희인데 구체적으로 재무 능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제시한 건 없지만은 실제로 시에나는 그룹사로서 제주도하고 지금 경기도 쪽에 뭐 제주도에는 리조트나 그 컨트리 클럽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정담동이나 이런 데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의지가 그렇다고 없는 이분 관계자들을 미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팰리스 호텔 그 철거를 위한 펜스 설치도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 설치가 되고 난 이유는 철거 계획서를 펜스 설치는 언제 됐어요? 저희 이번 주부터 사업을 그렇죠. 이제 시작하고 며칠 있습니다. 안 됐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보여주면 시민들이 이제 시작하구나 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이제 혹시예요. 향후 자금 조달 지연이나 이행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 차원에서 사업 안정 장치나 보완 계획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라 유원지는 상징성의 기대가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시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틀려진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관광문화재단 옥종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척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옥종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고드릴 사항은 조직 기본 현황을 포함해서 총 5건입니다. 보고건은 보고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조직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사무국 3팀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신입 직원이 하나 퇴사를 해서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규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에 관련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기본급 등 고정급여와 초과 수당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사항은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사항 관련입니다. 작년 24년도에 예산은 26억 6,200만 원이었고 저희가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해서 미집행액이 9억 3,700만 원이 됩니다. 25년은 예산이 38억 900만 원이고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은 7억 6,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수탁 사업비가 5억 1천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에 늘었던 게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9억 3,700만 원을 미집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명시 사고 2월, 대행 사업비 잔액,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주요 원인인데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직원을 16명을 이제 채용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10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감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 겁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24년은 위수탁 사업 3개와 자체 사업 10개, 25년은 위탁 사업 9개, 공모 사업 6개, 자체 사업 9개에서 총 24개 사업이 있는데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페이지부터 몇 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항입니다. 24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사업비, 운영비 집행을 위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심이며 자산 총계는 1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사업 추진에 따른 미지급금 6,800만 원, 순자산은 11억 9,600만 원으로 해서 부채와 순자산 총계 역시 자산과 동일하게 1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주요 사업 수익은 21억 저희가 공익목적 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수입이 대부분이고요. 사업 수익은 21억 4,700만 원, 사업 비용은 12억 5,100만 원, 그래서 사업이익은 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이자 수입 등 사업의 수입을 95만 원을 반영하면 단기 운영이익은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사회 운영 현황입니다. 24년의 경우에는 5월, 7월, 8월, 12월 총 4번의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24년 이사회는 재단의 기본 규정이라든가 본예산, 2번의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서 4건의 소집 이사회가 있었고요. 25년은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이렇게 3번 있었는데요. 작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확정, 추경 예산 편성 등 이런 사항들이 2번의 소집 이사회와 한 번의 서면 이사회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임직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저희 재단에서의 업무 추진비는 2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내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업무 추진비로 해서 66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쓸 수 있는 관서 업무 추진비가 3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총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1년에 1,0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로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7건의 지출이 있었고요. 금액은 248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건의 지출이 있었고 금액은 156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대표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그 삼척 관광문화재단이 지금 뭐 출범한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쭉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좀 뭐 애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현재는 저희가 다양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위스탁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본예산 사업들,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본예산 사업들을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4명, 처음에 이제 정원이 한 20명 잡혀 있었는데 네. 직원들이 빨리 좀 충원이 돼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충원 부분은 뭐 어떻게 그 예, 자체적으로 충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외부 업체를 채용해서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예산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황을 보면서 금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 채용도 그 필요하다면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요. 그래서 원래 목적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출범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위수탁 업무하고 그다음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이 업무들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위수탁하고 공모 쪽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래서 저 대부분이 그러면 공모 사업 외에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본예산 사업도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건의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사업들, 그런 큰 것들이 사업들이 있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탁 사업은 행사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 저희 재단이 몇 가지가 맡겨져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미 축제, 네. 곧 이제 비치선 페스티벌, 그다음에 이제 해랑 영화제,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어서 시의 중심적인 이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조금 부여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러니까 잘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위탁 업무가 왜서 이 관광문화재단 삼척관광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이 된다라고 봅니까? 일단 사업들별로 예산이 최소한 한 3억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예. 꽤 중요한 행사들이라 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단에서 앞으로 하면서 쭉 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장미 축제 때 네.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뭔가 시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 공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관광문화재단에서 또 추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융통성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위탁을 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그 장미 축제를 하시면서 블랙 이글스가 그 삼척에 와서
쇼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루트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하게 됐는지요. 네. 그 관련된 블랙 이글스 쇼가 가능하다는 정보는 저희가 뭐 알게 됐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블랙 이글스 쇼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미 축제하고 비치선 페스티벌 두 가지를 이제 신청을 했더니 네. 거기 그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예. 이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두 개 예, 전부 예. 다 선정이 된 건가요? 네네네 선정돼서 이제 대단한 일을 하셨네. 예. 이게 예산은 어떻게 뭐 예산은 별도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었습니까? 별도로 든 건 아니고요. 그 네.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제 위탁 사업 뭐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시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꾸준히 발굴을 하고 또 추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변화를 주다 보면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희 재단이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거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른 결과라는 거는 이제 어떤 수치적인 문제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함께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문화재단 그 뭐 팀장님 또 국장님 대표님 좀 더 이렇게 그 열심히 해주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축제장이라든가 행사장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대표님 한 가지만 좀 2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임직원들 급여가 있어요. 네.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예요? 제가 알기에는 한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4대 보험 공제하고 얼마 정도 봐?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 직원들 평균 급여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대리님들 맨 밑에 네, 주임 우리 예. 대리님들 네. 이렇게 급여요. 네. 그 대리들 아무리 계산해봐도 네.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예.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25년도에 저희가 집행되고 있는 현황인데 네. 저희 그 재단이 제일 그 제일 작게 하급자는 주임입니다. 주임인데 네. 주임이 월 평균 급여액이 255만 원이나 249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어서 예. 최저임금 이상은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단위가 잘못된가요? 단위는 1,000원이 맞고요. 음. 네. 단위는 1,000원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제가 2페이지, 3페이지를 아마도 고정급여를 보시면서 기본급여해서 이걸 보신 것 같은데 기본 여기에 초과수당이 같이 아니 초과 수당 말고 예. 기본 급여 말이에요. 예. 저희 그 급여는 월 평균 급여액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 칼럼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 기본금, 제일 우리 대리님 낮은 급여 한 번만. 예. 중도 퇴사자를 중간 퇴사자 예, 말고. 중간 퇴사자 말고. 네네. 시급이 지금 만 30원이잖아, 그죠? 최저 시급이. 대표님. 네네. 최저 시급이 만 30원인데 네. 저희들이 유급 주휴까지 다 포함하면 월에 209시간이 되거든요. 네. 이 자료는 예.
아마 이제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대리 2 같은 경우에 총 과다 등급여는 1,837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요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월 평균으로 했을 때 164만 원을 받은 거고 초과 수당으로 195만 원을 받아서 결국 원로는 334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월 평균이라는 게 중간에 생략돼 있어서 그런 오해를 그래 되는 거죠. 네네. 어. 그래서 절대로 최저 기본급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왜서 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네, 대표님, 네. 우리 주임 이렇게 저 대리님들도 생활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보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밑에 우리 직원들 꼼꼼히 잘 챙겨주셔요, 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미 축제 기간 동안 한 40만 왔죠? 지금 내일 이제 결과 보고회가 있어서 자료 정리 중인데 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온 많이 걸로. 왔죠. 예, 네. 그래서 저기 그 구 삼척병원에서 저 삼척교 구간 그 구간에 방문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한 2군데 정도 더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예, 그걸 한번 저기 이 과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면은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표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장미 축제 때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이어서 장미 축제 거기에 굉장히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부스가 오픈되고 하는 게 보통 1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데, 예산 관계로 관광객들이 오는 시간대는 거기에 맞춰서 오지 않고 9시도 오고 10시도 오고 11시도 오고 그러는데 음악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부스가 다 닫혀 있다 보니까 오신 관광객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뭐라도 사고 싶고 또 구경도 하고 싶고 체험도 하고 싶은데 모든 부스가 다 닫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장미꽃만 보고 가는 우리가 이제 장미 축제를 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랑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느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 부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의 한정 때문에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오픈하긴 했습니다만 첫째 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서 10시부터 좀 하는 걸로 해서 당겨서 많이 협조를 구해서 꽤 많은 부스들이 열긴 했습니다. 열긴 했는데 저희가 올해 그 축제를 하면서 K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문객에 대한 시간대별로 방문 성향이 어떠냐 정도까지도 분석을 했는데 그런 분석 자료를 보면서 사람들이 단체 관광객이든 개인 관광객들 오는 성향을 보면서 적절하게 그 즐길 수 있는 부스나 체험거리를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시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네네. 로테이션으로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문을 열 수 있게끔 부스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켜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스를 할 때 다른 축제에 가면은 부스를 이제 빌리는 하면은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삼척시는 이번에 다 무료로 했습니까? 네, 이번에 무료로 했습니다. 왜 무료로 하셨죠?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료 부스화해서 좀 더 많은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스를 할 때는 무료로 해드려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임대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장미 축제를 크게 하고 여러 이제 관광객들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가 좋아요. 그러나 예보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축제에 가보면은 우리보다 아주 작은 축제인데도 임대료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이번 축제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점을 이제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푸드 트럭도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역에서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셔서 외부에서 오는 걸 다 배제하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축제할 때는 하여튼 그런 예,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것이 다 맞다고는 할 수 네네. 없지만 다른 지역의 축제를 갈 때 보면은 전부 다 그걸 받거든요. 근데 우리 이 장미 축제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부스 여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외부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분들이 얘기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출연금이나 위탁 사업 중심인데요. 재단 차원의 공모 사업 발굴도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공모 사업 발굴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재단이 자체 기획한 고유 콘텐츠 사업을 운영해야 할 시점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 대표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